지금 나온 이 증상들이 면역력 저하의 징후일지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면역력 저하되면 왜 아물지 않을까요, 이거 교수님? 나이 들수록 잘 안 아물어. 맞아. 저희가 보통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다 예상을 하시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면역세포도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면역세포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우리가 가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혈액순환이 나빠진 상태에서는 상처 부위에 가서 작용을 해야 하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되고 잘 도달하지 않은 면역세포들로 인해서 상처가 2차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세균에 잘 노출되기 쉽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됩니다. 네. 제가 이거 방송할 때 원고 A4 용지에 손을 잘 베요. 네. 근데 옛날에 신입 때 베일 때는 뭐 반나절 하루면 깨끗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다음날 머리 감을 때 손이 따가워서 보면 베인 거예요. 20년이 아니, 넘어서. 그러니까 25년째 일하다 보니 그 나이도 들고 아니 나이 들면 확실히 덜 아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회복돼야 이게 보통 회복력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정상일 때에는 상처는 한 2주 정도의 기간이면 상처가 아물면서 이제 흔적을 남기고 점점 없어지면서 치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상처가 난 지 만약에 2주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자꾸 덧나거나 진물이 난다거나 한다면 면역력에 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 상처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를 좀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서 상처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뭐 2주 이상 걸리시나요? 아무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깊이 패인 거는 네. 그게 알 수 있지만 살짝 베인 거는 뭐 3일, 어, 4일. 아유, 그 정도면 아니 살짝 종이에 베인 거니까. 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직 쌩쌩하십니다. 고마워요. 네. 면역력 저하의 징후 네.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공개할게요.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와 자, 체력이 저하된다. 대표적인 면역력 저하의 증상이죠. 네. 네. 두 분은 감기 걸리면 얼마 정도 걸려야 나아요? 저는 한 일주일은 가는 것 같은데. 일주일? 일주일이 꽤 오래 가시네. 저는 그래도 예전에는 뭐 정말 뭐 하루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길면 한 3일? 오, 진짜 정말 공공하시네요. 후유증 없이 그냥 3일, 일주일만 다 나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기침같이 안 떨어질 경우 이제 병원을 갔다 오고 나서까지 해서 한 일주일 갈 때는 있는 것 아니 같아요. 지금 태연 씨가 아까부터 계속 기침 얘기했잖아요. 아니 제가 아는 분이 기침이 안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100일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요즘에 백일해가 유행해서 기침만 해도 많은 분들이 긴장하셨거든요. 교수님, 백일해와 일반 감기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원인이 우선 다른데요. 네. 이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데 반해서 이 백일에는 보르데텔라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근데 증상으로 보면 보통 감기는 1주, 길어도 한 2주 내에 저절로 좋아지는데 이 보르데텔라는 한 1, 2주 후부터 기침이 시작되는데 보통 기침이 아니라 아주 발작적인 기침을 하게 되고 흡흡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심하면 구토까지 나고요. 아주 오래 가는 사람은 거의 3달 이상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100일 이상 기침한다 그래서 백일해라고. 심한 기침이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아유, 저는 잘못 이제 심하게 걸리면 한 달 정도 기침해서 방송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후유증 때문에. 근데 100일이면은 지금 3개월이 넘는 건데 얼마나 그러니까요. 힘들지. 네. 근데 기침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호흡기 질환 때문에 유발되기 때문에 이게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례자 한 분을 만나봤는데 기침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드실 정도라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잦은 기침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집 주변이 공장이라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오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계속 앓고 지냈습니다. 옷장에 옷을 정리할 때마다 옷 사이사이 먼지들을 마시면 기침이 심해지면서 숨가쁨 증상도 있고요. 그뿐 아니라 자려고 누웠을 때도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서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심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기침을 멈추고 싶은데 더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기침을 멈출 방법과 기침이 보내는 다양한 질환의 신호까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네, 기침이 정말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뭐 마른 기침이 있고 막 깊이 나오는 막 그런 기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의 기침이 있는데 기침만으로 내가 어떤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예, 사실 정말 기침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건 몇 가지를 표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그 요새 코로나19 유행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그런 건조한 기침이 반복이 되고 또 열이 동반이 된다면 코로나19를 먼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 거의 절반까지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봐야겠고요. 또 호흡음 소리가 훅훅 하면서 몇 달간 지속이 되는 기침이라면 최근에 유행하는 백일해일 가능성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낮에는 크게 문제 없는데 밤에 잘 때 기침 때문에 여러 번 깬다. 그러면은 혹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 위산이나 그 위역류가 기침을 유발하는 그래서 누워 있을 때 심해지는 그런 원인의 기침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좀 약간 개그맨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꿀팁으로 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유명하긴 한 건데 저는 약간 장기침 올라오거나 감기 기운 올라온다 네. 싶으면 그냥 바로 소주에다 이제 고춧가루 딱 타가지고 한 잔 딱 하고 매운 거 딱 먹고 땀 쫙 빼고 한숨 자면은 네. 다음날 개운하거든요. 어떻게 요 방법을 제가 한번 사례자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거 이 어떨까요? 속설 많이 들어봤는데 도움이 되나요, 교수님? 실제로? 일단은 저기 이런 속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응급실이 일단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고 김태현 씨 같은 경우는 고도 한번 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술 기운에 또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드셔서 사실은 이제 위궤양이 심해지셔서 이제 응급실에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법들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적당한 음주가 몸에 일단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술은 절대 적당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자체는 일단은 이런 어떤 부가적인 문제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너무 음주를 과하게 했을 경우에 면역세포를 분명히 침범할 수 있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술은 일단은 백해무익한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콩나물국을 끓여 먹는 게 그 소주에 고춧가루 푸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콩나물국에도 고춧가루 넣지 말고 좀 맑게 해서 그거는 시원하게 개인의 취향대로. 취향대로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이어서 다음 면역력 저하의 징후 네 번째 볼게요. 자주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한다. 이 배탈과 면역력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 우리 하루 종일 온갖 음식을 다 먹잖아요. 네. 그중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돼 있거나 또는 세균의 오염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들어오더라도 장 안에서 그 부분을 잘 감당을 해내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면역력이 되겠는데요. 장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장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 자체에 일단 염증이 많아지고 외부에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를 잘 방어 못해서 설사가 심해지거나 더 심한 질환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뭐 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다는데 이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애도 코로나 3번 걸렸다고 했는데 얘가 그렇게 배탈도 잘 나고 이렇게 화장실도 좀 자주 가거든요.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 건강 챙겨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차트 이제 마지막 체크 포인트도 확인해 볼게요. 네, 마지막입니다. 눈이나 입가에 염증이 자주 발생한다. 이네요. 피곤하면 이런 경우 종종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교수님? 그건 제가 준비한 경고장이랑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드리는 경고는요. 면역력 저하, 온몸에 수포를 만든다입니다. 아니 수포는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 살벌한데요. 이거 뭐 네. 입술 포진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됐을 경우에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 몸의 표면, 피부 같은 곳에 염증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제 입술 주위에 생기는 단순 포진, 헤르페스 구내염이나 구순염, 그리고 이제 입안에 혓바늘이 올라오는 구내염, 그리고 이제 피하 조직에 세균이 감염되는 봉화지겸이라든지 아니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상포진후 신경통 같은 염증성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대상포진은 워낙 아픈 걸로 유명해가지고 네. 선배님들이 정말 이거는 걸리지 말아라, 면역력 잘 챙겨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 피부염하고는 이게 다른 거죠? 예, 대상포진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 둘 다 이제 염증성 질환, 또 이제 피부에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포진은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몸속에 숨어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돼서 나타나는 질환인 반면에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자극제나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의
접촉성 피부염은 알레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교수님? 예, 제가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대상포진과 그다음에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를 구분할 때 특히 이제 대상포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대상포진과 같은 경우에는 발진이 이 대상포진이 띠 모양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해서 대상포진이기 때문에 한쪽 몸에만 발생하는 것이 이제 주된 특징이 되겠고요. 대상포진이 발생하기 전에 감기가 든 것처럼 몸이 이제 으스스하거나 떨리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의 특징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옷깃만 스치거나 살짝 닿는 것과 같은 가벼운 자극에도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요. 이게 이제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신경절을 침범하기 때문에 감각 이상과 같은 증상, 먹먹한 증상이나 느낌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드물게는 신경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운동신경을 침범해서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마비된 것 같은 운동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